서울 지역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했고 대중교통도 극심한 혼잡을 빚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선 항공기와 서해안 여객선 운행도 대부분 중단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에 25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폭설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이 10시간 가까이 퍼부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드는 듯 했다가 다시 퍼붓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적설량은 25.8cm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1969년 1월 서울에 25.6cm의 눈이 내렸는데 오늘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새벽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만 무려 12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 시내에서는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로가 눈에 덮이면서 차량들은 하루 종일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영화 보러 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자동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하철 이용하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도 전부 전철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눈은 밤늦게 서울, 경기 등 중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돼 출퇴근길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은 오늘 기록적인 폭설로 서울 도심은 물론 하늘길과 뱃길마저 묶이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효은 기자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자가용 대신 지하철에 오른 시민들은 폭설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폭설로 수도권 전철 50여 대가 지연 운행됐고 KTX와 무궁화호 열차 등도 최대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삼청터널길과 인왕산길 등 주요 고객길은 새벽부터 계속 통제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강남대로 등에는 폭설에 갇힌 차량들이 여기저기에 나뒹굴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국내선과 국제선은 대부분 결항됐습니다. 항공기 수십 대가 눈 덮인 계류장에서 꼼짝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국내선은 하루 종일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습니다. 폭설로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정부가 2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3천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산더미 같은 눈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후에 상가집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아시는 분 지인들께서는 지금 못 오시겠다고. 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좀 미끄럽고 눈이 오니까 미끄럽고 그랬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로 보인 눈은 밤 늦게까지 최고 3cm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절반이 투입된 제설 대책도 이번 사상 최대 폭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급기야 군과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하근찬 기자입니다. 더 이상의 늑장 대응 논란은 없을 것이라던 오세훈 시장의 굳은 약속은 이번 폭설 아래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을 불러온 지난달 27일과 달리 이번 폭설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처는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전인 오늘 새벽부터 염화칼슘 등을 뿌리기 시작해 오늘 하루 3,600여 톤의 제설제를 도로 곳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염화칼슘 등 엄청난 양의 제설제가 뿌려졌지만 워낙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제설제가 눈과 엉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비축한 제설제가 모두 바닥나 인근 자치구에서 긴급 공수해 도로에 뿌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눈과 제설제로 뒤섞인 시내 도로는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군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고 시 공무원과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제설 작업에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병력 장비, 군병력, 그다음에 경찰력 등 총 한 2만여 명이 현장에 지금 투입해서 체라로 지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폭설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군, 경찰병력 등 3만 명에 가까운 인력과 제설 장비 등이 총동원돼 야간 제설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입니다. 최대 폭설이 내린 서울 등 중부 지역 외에 강원과 충청 지역 등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27cm의 눈이 내린 충청 북부 지방에서는 9개 주요 고개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주공항을 들어오고 나가는 여객기 26편 가운데 17편이 결항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춘천 22cm를 비롯해 대관령 21cm, 동해 20cm 등의 적설량을 보인 강원 지역도 춘천과 양구를 잇는 국도 46호선, 배오령 구간과 원주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금창리 간 국도 등 6개 구간에서 월동장구를 장착한 차량만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상시 대화기구 설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정치 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내용 곽인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년 국정연설에서 글로벌 외교 강화와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 실용의 3대 국정기조를 밝히고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하반기 서민 체감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고용 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배타적 지역주의 완화와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 선진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며 남북 고위급 연락사무소 등 남북 상시대화 채널 구축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위에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정은창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확고히 벗어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위기 극복 대책 추진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창 총리는 오늘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신무실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때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부터 공교육 개혁과 사회통합, 저출산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국정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서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서 세출 예산의 70% 수준인 178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지원과 민생 안정, SOC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 역시 71.7%를 상반기에 배정해서 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 집행 지침의 중점을 재정 조기 집행 뒷받침과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이달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 2월의 고용 대란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조치가 됐다며 예산이 비록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돼 늦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희망근로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추어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했고 청년 인턴도 1월 초에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고 도로교통도 마비됐는데요. 1월 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으로 함께 가봅니다. 서울처럼 중국 베이징에서도 새해 첫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사이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린 데다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应对这次降雪，一共我们全局一共安排了保证人员1500余人，那么出动各种车辆和设备，扫雪设备是400余辆。 베이징과 텐진 주변의 고속도로는 이미 어제부터 폐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항공편도 결항과 지연 운항이 속출했고 텐진 공항은 아예 폐쇄됐습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같은 생년월일을 갖게 마련인데요. 이 일란성 쌍둥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 마르셀로는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37초에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요. 동생인 스테파노는 1월 1일 0시 0분 2초에 태어나 불과 25초 차이로 1년 터울이 생겼습니다. 형은 템파병원의 2000년대 마지막 신생아로, 동생은 2010년대 첫 신생아로 기록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동방박사의 날 축제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큰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720m, 폭이 1m가 넘는 이 빵에는 계란 5만 개와 설탕 2,900kg이 들어갔는데요. 무게는 무려 10톤이 넘습니다. Y que mucha gente no tiene a veces para comprar su rosca y bueno, viene aquí y disfruta un pedacito de rosca. 아이들은 1월 5일 전후로 열리는 이 축제 기간에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탄절보다 이날을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맑겠으나 강원과 충청, 호남, 경상 북부지방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